지은은 결혼식 당일 띵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에서 사라졌다. 가족과 친구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녀의 핸드폰에 남겨진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미안해. 난 갈 수 없어.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 메시지는 지은의 약혼자 준호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는 충격으로 쓰러지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은은 택시를 타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손을 꼭 쥐었다. 25살의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딸의 결혼을 강요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해라는 말이 지은의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민지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27살의 화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들은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지은은 민지의 그림에 매료되었고 민지는 지은의 솔직한 미소에 끌렸다. 처음엔 단순한 우정이었다.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지은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뭐지?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가족처럼 종교적인 배경에서는 더했다. 결혼식 전날, 지은은 민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준호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 이건 잘못된 거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아니야? 하지만 이건 우리의 감정인데 왜 잘못된 거지? 그 대화 후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드레스를 입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 택시가 민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지은은 드레스를 끌며 계단을 올랐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정말 왔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미안해, 민지야. 이제야 깨달았어. 난 너 없인 못 살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 순간의 기쁨은 곧 현실의 무게로 짓눌릴 터였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 성철은 분노에 차서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 딸이 납치된 거야. 그 민지라는 여자가 관련됐을 거야. 어머니 혜정은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왜 그래? 준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준호는 병원에서 깨어나 지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민지. 그 여자랑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은의 행복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민지와 지은은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질단 숨을 곳을 찾아야 해. 가족이 올지도 몰라. 그들은 짐을 챙겨 민지의 친구 집으로 향했다. 친구 수연은 문을 열자마자 놀랐다. 지은아, 너 결혼식 도망친 거야? 민지 때문에. 수연은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텐데. 위험해. 그날 밤, 지은의 핸드폰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가족이 파탄난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난 행복하고 싶어요.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으니 계약 종료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인가?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나도 그림 판매가 줄었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피안에 사회의 시선이 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둘을 보며 걱정했다. 너희들
정말 괜찮을까? 한국에서 이런 관계는 쉽지 않아. 지은은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고통을 직감했다. 가족의 배신감, 친구들의 멀어짐, 직장의 상실.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불안했다. 민지야, 우리가 잘못한 건가? 민지는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내심 두려웠다. 그날 저녁, 지은의 오빠 민수가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가, 민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민지라는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오빠, 이해해줘. 난 민지를 사랑해. 민수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민수를 막아섰다. 지은이를 사랑하는 건 병이 아니에요. 민수는 민지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그는 지은을 끌고 가려 했지만 지은은 저항했다. 가지 않을게. 민수는 결국 포기하고 떠났다. 내 인생 망치지 마. 그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할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이 대화는 둘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어두움을 예감하게 했다. 지은의 아버지 성철이 쓰러진 소식은 지은을 흔들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너는 여기서 기다려.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들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혜정은 울면서 안아주었다. 지은아, 왜 그랬어? 오빠 민수는 이제 왔어. 늦었어. 라고 냉랭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가정은 전통을 지켜왔어. 지은은 무릎 꿇고 사과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내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병원을 나온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민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이 사건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이 비난하는 꿈. 한편 준호는 지은을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지은아, 난 괜찮아.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했다. 준호야, 너를 속여서 미안해. 준호는 처음부터 알았어. 내 눈빛이 달라졌으니까. 그는 민지의 존재를 인정하며 떠났다. 잘 지내. 이 만남 후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함께 살자. 민지는 기뻐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돈이 없어. 나 그림 팔아서 버티고 있지만 지은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개인 사정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게 걸림돌이었다. 면접에서 왜 그만두셨어요? 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견이 둘을 압박했다. 민지의 전시회에서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저 화가 여자랑 산대음 판매가 줄었다. 민지는 좌절했다. 내 예술이 왜 관계 때문에 평가받아? 지은은 그녀를 위로했다. 내 재능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점점 우울해졌다. 수연이 다시 찾아왔다. 너희들 위험해. 소문이 퍼지고 있어. 그녀는 지은의 가족이 민지를 고소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빠가 민지를 유혹죄로 신고하려 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럴 수 없어. 그녀는 가족을 찾아갔다. 집에서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민지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 사회가 내 편을 들어줄까? 지은은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꿈도 꾸지 마. 라고 말했다. 이 대립은 지은의 마음에 갈등을 심었다. 민지와의 사랑 vs 가족, 그녀는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민지에게 돌아와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가족 때문에. 지은은 아니,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는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혼자서 고민했다. 지은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싫어해. 그녀는 지은의 가족을 찾아갔다. 저 때문에 지은이가 힘들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사라지면 지은이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만남은 민지에게 충격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나를 증오해. 지은은 화를 냈다. 왜 갔어? 위험해. 둘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화해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그런 애였어. 라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우리 해외로 가자. 한국 밖에서 새로 시작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선택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의 제안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해외. 그게 가능할까? 지은은 물었다. 민지는 가능해. 내 그림을 해외에서 팔아보자. 하지만 지은은 가족을 생각했다. 아빠의 건강이 안 좋아. 떠날 수 없어. 이 의견 차이는 둘 사이에 긴장감을 더했다. 그때 수연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지은아, 내 오빠가 민지를 스토킹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오빠가 왜? 수연은 내 가족이 민지를 쫓아내려 해. 지은은 오빠를 찾아갔다. 오빠, 그만해. 민수는 민지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녀를 멀리해야 해.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 그녀는 민지에게 둘이 함께 싸우자느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 둘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동성 커플의 권리? 한국에서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어. 변호사의 말에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스튜디오에 누군가 침입해 그림을 훼손했다. 게이 새끼라는 낙서가 남아 있었다. 민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울었다. 누가 이런 짓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직장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그녀는 따돌림을 받았다. 출근길에 모욕적인 시선을 느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내 탓이야. 내가 나 때문에. 지은은 잔이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가족과 최후의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가 그런 길을 가면 우리 가문의 수치야. 이 대화 후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민지야, 해외로 가자. 민지는 기뻐했다. 정말 둘은 비자를 준비했다. 하지만 출국 전날
오빠 민수가 나타났다. 가지마, 아빠가 위독해.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지은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떠나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의 이 순간,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지 없이 못 살아. 하지만 가족도. 민지는 병원 밖에서 기다렸다. 지은이 나오자 어떻게 됐어? 지은은 아빠가 용서했어. 하지만 떠나지 말래. 민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우리 여기서 버텨보자.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민지의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이미지 문제로 주최 측의 말이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내 꿈이 무너져.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수연이 배신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 소문을 퍼뜨린 건 나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수연은 내가 부러웠어. 나도 민지 같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포기했어. 이 반전은 지은에게 큰 타격이었다. 친구마저. 민지는 수연을 용서했다. 모두가 힘들어 하지만 지은은 배신은 용서 못해. 이 사건은 둘의 관계에 새로운 시험을 가져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서로뿐이야.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소셜미디어에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민지를 사랑해요. 라는 글을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이 공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이 취재했다. 젊은 여성의 동성애 고백.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익명 댓글, 정신병자. 민지는 지은을 걱정했다. 위험해. 그만해. 지은은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 이 선택은 둘의 삶을 바꿔놓았다. 지은의 공개 고백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너희들 응원해. 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거세졌다. 집 앞에 시위대가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지은과 민지는 집에 갇혔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지은이 말했다. 경찰이 왔지만 평화적 시위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민지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아, 후회해. 지은은 아니. 이게 우리의 싸움. 둘은 서로를 안으며 버텼다. 가족의 반응도 달라졌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 용기에 감동받았어. 그녀는 민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민지야. 이 순간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오빠 민수는 변화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그는 사과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고마워. 오빠와 가족의 지지는 둘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새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법적 소송을 준비했다. 민지의 예술도 재평가되었다. 동성애 테마로 주목받았지만 부정적 비평도 많았다. 예술이 아니라 선동.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새 작품을 만들었다. 우리 사랑을 그려보자. 수연이 돌아왔다. 미안해. 용서해줄래? 지은은 친구로 돌아오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경계했다.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해. 이 화해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준호가 민지를 찾아왔다. 지은을 돌려줘. 그는 여전히 지은을 사랑했다. 민지는 지은은 내 거야 라고 말했다. 준호는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 이 대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이 알게 되었다. 준호야, 그만해. 그녀는 준호를 설득했다. 난 민지를 선택했어. 준호는 포기하고 떠났다. 행복해. 이 사건 후 둘은 더 강해졌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 병원에서 입원 권고를 받았다. 지은은 민지를 간호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함께해서 행복해. 이 기간 동안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어? 사회운동가들이 연락 왔다. 너희 이야기로 캠페인하자. 지은과 민지는 동의했다. 토크쇼에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온라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죽어라 협박이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야, 그만할까? 민지는 아니. 계속 싸우자. 가족이 완전히 화해했다. 아버지가 지은아, 내 길을 가르라고 말했다. 이 용서는 지은에게 큰 위로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제안을 받았다. 해외 전시회에 지은은 가자. 새 시작 둘은 출국을 준비했다. 하지만 출국 전 마지막 시련이 왔다. 시위대가 공항에서 기다렸다. 돌아가. 지은과 민지는 손을 잡고 지나갔다. 우리 사랑은 강해. 비행기에 오르며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한국, 안녕.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해외에서 지은과 민지는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 민지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내 그림, 최고야. 지은이 말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이제 행복해. 하지만 한국의 추억이 그리웠다. 가족이 보고 싶어 지은은 전화했다. 어머니는 잘 지내. 아버지는 건강해. 오빠는 돌아와도 돼. 이 통화는 지은을 울렸다. 민지는 돌아갈까? 지은은 아직 아니야. 사회가 변할 때까지 둘은 해외에서 활동했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경험을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 한국의 법이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논의. 지은은 기뻐했다. 우리 돌아가자. 귀국 후 환영받았다. 친구들이 자랑스러워. 수연은 미안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가족과 재회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인정해 민지를 받아들였다. 민지야, 우리 가족이 돼. 둘은 새 삶을 시작했다. 민지의 전시회에서 지은은 사랑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도.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견이 있었다. 변화는 느려. 지은은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아프게 한 게 정당한가? 사랑을 추구하는 선택이 가족과 사회를 상처 입히는 것이 과연 옳은가?